올 3월 대선이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쪽 후보분들이 내신 공약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확실히 세금에 관련해서는 양쪽 후보분들의 내용이 상반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후보분들 공공 중심이냐 민간 주도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이 똑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분들이 제시하신 목표 수치들, 250만 호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봐도 기간 내에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우리가 무조건 비할 것이 아니라 선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느 쪽이든 주택 공급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면 소요되는 시간만 좀 더 길어지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3월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나 종부세에 연관되신 분들이 가장 클 것이고 무주택이시거나 집을 한 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이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여건이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올해는 계속 상승세를 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에 공급이 늘면 부동산 시세가 이제 꺾이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시작되는 2023년이 꼭지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입주할 주택이 생기기 전까지는 당첨되신 분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이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임대 수요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기 신도시는 글자 그대로 신도시일 뿐이지 서울 안의 주택 공급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실제로 어떤 시점에서 대규모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과 함께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에서는 단기에 어떻게 하면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2023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대량의 주택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내용들, 즉 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작용하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꼭지는 아직 몇 년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서울의 부동산 시세는 서울 공급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의 공급을 늘리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도들이 있잖아요. 세운 시장이 이제 신속 통합 기획도 하고 계시고 정부에서는 그보다 먼저 공공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서울에서는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방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택지로 쓸 땅은 별로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함부로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전임 서울시장님께서 약 10년 정도 정비사업을 억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제가 없었다면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이라도 차근차근 진행되었을 정비사업들이 한 번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몰려있는 물량들을 한 번에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지의 주민들이 인근 지역으로 전세 수요를 더 급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대량으로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체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이 쉽지 않았던 지역들은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이 잘 될 가능성은 또 높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것을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한다면 공공지원 민간정비사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본질은 민간 정비 사업인데 공공이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이처럼 공공이 민간의 정비 사업에 개입한다는 것은 몇 년 전에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적용된 사례도 많지 않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시된 서울시의 신속기획 같은 계획은 어디까지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선 시범 적용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확대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3년, 5년 이내에 대량의 주택 공급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울에서 대량의 정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 이건 짧게 잡아도 10년은 잡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분간 서울의 주택 가격은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하락하거나 보합으로 머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질문이 되었는데요.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나 투자자분들께 이거는 꼭 하셔라, 아니면은 이건 절대 하시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원론적인 얘기를 더 강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집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집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실거주 수단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집으로 어떤 수익을 내겠다기보다는 내 가족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집값이 하락할 때를 기다려서 저점을 잡겠다거나 혹은 집값이 너무 높은 고점을 피해가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택 구입 여력이 있으신 범위에서 우리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앞에 세우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언제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언제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실거주 주택을 이제 언제든지 필요하면 장만하시라, 너무 가격에 신경 쓰지 마시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은영 연구원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